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오늘부터는 색다른 중국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차를 수입하시는 중원의 김 사장님께서 저에게 저와 같이 줌으로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부터 지금 중국까지 배우고 계신데, 김 사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자신이 중국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중국을 몰라서 못했다 해서 중국 출장할 때 필요한 말들을 저한테 쭉 적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시장 중국에 맞게 번역해서 중원 김 사장의 중국 출장 중국어 수업 1부터 시리즈로 해보겠습니다. 출장 중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수업했던 거와 똑같이 재현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 가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사장이 중국으로 출장가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다오 지장 비행장 도착하죠. 그럼 비행장에서 쓰는 말들을 혹은 들리는 말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하면 짜이 지장입니다. 그죠? 공항에서. 자, 1번 직원이 말합니다. 무게가 넘었습니다. 이제 우선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할게요. 무게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버차징했습니다. 이런 말 하죠. 자, 중국어로는 직원은 공스 직원 혹은 공조人员해도 됩니다. 혹은 공스 직원이 말합니다. 자, 중량을 초과했습니다. 중국말로 过重了 따라하세요. 밑에 한어병음 있죠. 특히 사성 잘 보면서 따라하세요. 过重了이 수업은 초급, 중급 다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혹은 超重了 이제 처음 아마 중국 가시면은 공항 직원 말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핵심적인 단어 过重了 중량 초과했습니다. 무게가 넘었네요. 기본 무게를 초과했다 할 때 过重了 기억하세요. 혹은 超重了 超过重量줄임말이죠. 자, 두 번째는 2번은 이 물건은 하물로 붙일게요. 우리가 핸드로 들고 가는 게 있고 기내로 하물로 붙이는 게 있죠. 이제 요거는 하물로 보낼게요. 혹은 이 물건은 하물로 붙일게요. 자, 정말 어떻게 하냐? 这个东西 이 물건은 我会 여기서 하물로 할 때 뭐뭐스로 수단, 도구를 말할 때는 중국어로 용입니다. 용, 호우, 지. 용, 호우, 지. 이 빨간 글자 기억하세요. 화물로 붙인다. 아시겠죠? 이건 기내에 들고 가는 핸디가 아니고 화물로 붙인다. 용, 호우, 지. 옆에 보면은 제가 단어 설명해놨어요. 우편으로 붙이다 할 때 기본적으로 지입니다. 지. 우리 편지붓이다. 지 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북경에서 유학할 때는 북경 사람들은 지 대신에 또 여우를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여우주 할 때 여우죠. 붙이다 할 때 동사 두 개가 있다. 지 혹은 여우. 용호 지 혹은 용호 여우. 조금 낯서네요. 여우 쓰니까. 자, 맨 뒤에는 단어 설명입니다. 단어보다 더 중요한 문장이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这个东西我会用货物寄这个东西我会用货物寄 아시겠죠? 하물로 붙입니다. 용, 뭐뭐스로 这是用木头做的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다. 用木头做的 용입니다. 뭐뭐스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운송비는 얼마입니까? 아까 위에서 오바 사정했잖아요. 그러면 요금 운송비는 얼마입니까? 운송비 윈페이입니다. 윈페이 운반비 운비네 운비 정말로 윈페이 一共多少钱? 운송비는 모두 합쳐서 얼마입니까? 윈페이 운송비를 윈페이를 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운송비는 얼마입니까? 정말로 윈페이 一共多少钱? 듣고 따라하세요. 제 수업은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윈페이 一共多少钱? 이런 공항에서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중국을 출장 가지 않더라도 여행 갈 때도 이런 말 쓰죠. 듣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많이 쓰는데 특히 우리 비행기 할 때 마일리지 많이 쓰잖아요. 직원이 하는 말입니까? 마일리지로 할까요?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비행기를 많이 왔다 타고 왕복하시는 분들은 자동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아마 마일리지로 할까요? 혹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您要使用 당신은 사용할 거냐? 여기서 마일리지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消费积分 자,积分에 우리 포인트를 적립하다. 지가 쌌다. 펀이 점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포인트를 샀다. 소비하는 포인트. 그래서 마일리지 하면은 정말로 消费积分 이런 계기 알아두세요. 마일리지를 消费积分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您要使用消费积分吗? 您要使用消费积分吗? 요즘은 포인트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특히 비행기는 마일리지가 로 사용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자, 마일리지로 하실 겁니까?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따라하세요. 您要使用消费积分吗?您要使用消费积分吗?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중국 가시면은 공항에서 조금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학교 중국어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몇 번 게이트입니까? 몇 번 게이트입니까? 게이트가 뭐야? 탑승 게이트를 말하죠. 그럼 중국말로 몇 번 게이트에서 비행기 타느냐? 在几号登机口坐飞机? 자, 오른쪽 탑승 게이트라는 단어는 탑승 게이트,登机口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입구, 탑승 게이트를 혹은 게이트를 登机口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또 중국말 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在几号登机口 까지만 해야 됩니다. 몇 번 탑승구 게이트입니까? 몇 번 게이트죠? 在几号登机口 좀 더 친절하게 在几号登机口坐飞机呢? 몇 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탑니까? 타야 하나요? 몇 번 게이트라면 특히 빨간 글자로 된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따라하세요. 몇 번 게이트입니까? 정말로 在几号登机口坐飞机 다시 在几号登机口坐飞机 几号登机口 몇 번 게이트냐? 몇 번 탑승 게이트냐?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항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晚点了 晚点了 예정 시간보다 늦다. 연착입니다. 방송에서 안내방송에서 晚点了 합니다. 안내방송을 广播通知 광보는 방송이에요. 방송으로 알려주다, 통지하다. 안내방송입니다. 晚点了 하면은 연착하다. 오른쪽 단어 보세요. 연착하다는 晚点입니다. 제 시간에 늦다.
보통은 완点 하면은 연착하다 뜻이에요. 근데 늦게 출발하다도 됩니다. 우리말로 연발하다. 연착하다, 연발하다. 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다, 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다. 전부 다 완点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什么什么航班 开往 开往이 아니죠. 飞往首尔的 K 什么什么班机晚点了. 서울로 가는 무슨 항공편이 晚点了. 연착했습니다. 연착입니다. 晚点了. 이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항에서 쓰는 단어인데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자, 무게가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过重了. 따라하세요. 过重了. 还有超重了 혹은 超重了 오버차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 하물로 붙이겠습니다. 하물로 붙일게요. 这个东西我会用货物寄. 这个东西我会用货物寄. 운송비는 모두 얼마입니까? 运费一共多少钱? 运费一共多少钱? 마일리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您要使用消费积分吗? 您要使用消费积分吗? 그 다음에 몇 번 게이트입니까? 在几号登机口?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在几号登机口? 몇 번 게이트냐? 몇 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느냐? 在几号登机口坐飞机呢?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서 晚点了 晚点了 연착입니다. 晚点了 자, 이런 핵심적인 단어를 아시면은 공항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처음 가는 게 이제 공항이고 그 다음 봅시다. 下面 자, 공항에서 택시를 타거나 공항버스를 타고 호텔로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호텔에서. 중국에서는 호텔을 지우디엔. 한자는 주점인데 중국에서는 지우디엔이라고 해요. 在酒店 호텔에서. 大酒店 하면은 클대자 붙이면 5승급 호텔. 옛날 호텔에서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가는 그런 장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북경에서는 대륙에서는 지우디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호텔을 판디엔,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 반점할 때 판디엔, 그게 호텔이에요. 대만과 대륙은 어휘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자, 호텔에서 쓰는 어휘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프론트에 갔습니다. 프론트에 가서 그 직원 아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예약을 하였습니다. 자, 예약하다. 자, 맨 오른쪽 단어 보세요. 예약하다.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호텔에서는 위에 따라서 위에 이게 예약하다. 한자 그대로 똑같네요. 예약. 발음만 다르죠. 위에. 그래서 저 예약했습니다. 我预约了. 요즘은 다들 예약을 하고 호텔 가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我预约了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我预约了. 预约할 때 발음 위 발음 있잖아요.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이 입술에 힘을 줘야 돼. 그래야 발음이 위 발음 살아납니다. 我预约了.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길게 我已经预约好了 이렇게 합니다. 저 이미 예약을 다 끝냈는데요. 预约好了. 동사 다음에 하오는 다 뭐뭐 하다. 결과보로 잘 뭐뭐 하다. 그런 뜻이에요. 我已经预约好了. 저는 이미 예약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预约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또 직원이 8번에서 여권 보여주세요. 여권 주세요. 그러잖아요. 请给我看护照. 请给我护照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 옆에 단어 봅시다. 여권을 중국말로 후照, 후照. 그 다음에 비자를签证, 签证. 아시겠죠? 그래서 뭐 프론트에서 그 직원이 请给我护照 혹은 请给我看护照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권 보여주세요. 请给我护照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请给我看护照도 可以. 단어 알아두세요.护照 중요한 단어죠. 여권. 중국도 후자가 여러 개 있어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후자가 있고 또 중화민국 대만 여권이 있고 홍콩 여권이 있고 다 여권이 달라요. 홍콩과 중국 같은 나라지만은 여권을 달리합니다. 자, 후자입니다. 여권을 주세요. 请给我护照请给我看护照 9번 요즘 많이 하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오른쪽 맨 끝에 봅시다. 인터넷으로 혹은 인터넷에서 뭐뭇을 하다 할 때는 정말로 在网上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在网上 동사 목적어 인터넷으로 어로 한다고 이용하면 안 돼요. 在网上认识的 인터넷에서 알았다. 在网上购物东西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 在网上买东西 在网上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我在网上预约了 요즘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예약하잖아요. 그죠? 我在网上 한국어는 인터넷으로 혹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중국에서는 在网上 인터넷상에서 预约了 금방 아까 했죠. 预约 자,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자, 정말로 따라합니다. 我在网上预约了我在网上预约了 자, 그 다음 또 우리하고 다른 게 나옵니다. 10번 보세요. 4박 5일 숙박입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숙박. 住宿입니다. 住宿. 묵다, 숙박하다. 그래서 4박 5일 숙박입니다. 할 때는 住宿 5天4夜. 자, 근데 우리는 4박 5일이라 그러죠. 중국은 5일 4박이라는. 우리하고 중국은 우리가 반대로 씁니다. 요 밑에 거 기억하세요. 저는 4박 5일을 묵을 예정이다. 저는 4박 5일 정도 묵고 싶습니다. 我想住 호텔은住입니다. 저는 묵을 생각이다. 5天4夜 5일 4박 5날 4밤. 우리는 4박 잠이 먼저인데 중국 사람들은 머문 날이 더 중요한가 봐요. 5天4夜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저는 4박 5일을 묵고 싶습니다. 요 말을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我想住5天4夜我想住5天4夜 자, 이 문장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방금 김 사장님께서 중국 출장을 여러 번 가면서 하고 싶은 말, 요 상황에서 이런 말 하고 싶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우선 한국어를 김 사장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문장들입니다. 교과서 중국어가 아니고. 자, 11번. 우리가 이따가 하루 더 숙박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아시안컵 축구입니까? 우리가 자꾸 잘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하루 더 숙박하고 그러잖아요. 하루 더 숙박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我想再住一天 그래서 순서 보세요. 我想再住一天입니다. 我想再 동사입니다.
我想再住一天. 나는 하루 더 묵을 생각이다. 하루 더 숙박하려고 한다. 아시겠죠? HS가 때문에 자의 어순이 중요하거든요. 자, 저는 하루 더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요. 我想再住一天. 我想再住一天. 술 마시다가 我想再喝一瓶. 자, 한 병을 더 마시고 싶은데요. 我想再喝一瓶. 再 동사입니다. 알겠죠? 再玩一天. 하루 더 놀고 싶다. 再玩一天. 아시겠죠? 下面 호텔에서 와이파이 비번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호텔에 층마다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뜨는데 중국은 아마 비번을 알아야지 인터넷 볼 수 있을 거예요. 请告诉我, 请告诉我, 알려주십시오. 告诉는 알려달라. 와이파이密码, 뭐 와이파이 그대로 써도 됩니다. 워낙 이거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세상에 세 종류의 언어만 살아난다. 첫 번째 영어, 두 번째 중국어, 세 번째 컴퓨터 언어. 미래학자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와이파이는 이미 영어라기보다 컴퓨터 언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미미하오마 줄여서 미마 합니다. 미마. 미마是多少? 비밀번호가 뭐죠?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와이파이 미마. 물론 와이파이 뭐 우신什么什么 하던데 그대로 와이파이 미마를 더 많이 씁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따라하세요. 请告诉我 와이파이 미마. 请告诉我 와이파이 미마. 호텔에서 꼭 필요한 말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 조식은 어디서 먹지요? 지하에서 먹나요? 호텔 가면은 조식 먹는 데가 어떤 데는 지하가 있고 어떤 데는 중간에 있고 혹은 좀 좋은 호텔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뷔페식으로 먹잖아요. 이제 아침은 어디서 먹습니까? 早餐在哪里吃? 집에서 먹는 거는 早饭이고 밖에서 먹는 거는 早餐입니다. 早餐在哪里吃? 그렇게 하면 되죠. 早餐在哪里吃? 아시겠죠? 자, 빨리 한번 복습할까요? 저 예약을 했습니다. 我预约了. 간단한 요거 외우세요. 我预约了. 그 다음에 직원이 말합니다. 请给我护照. 请给我看护照. 그 다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요. 我在网上预约了. 我在网上预约了. 10번. 저는 4박 5일 묵고 싶습니다. 4박 5일을 묵을 생각이다. 我想住5天4夜. 我想住5天4夜. 11번. 하루 더 묵을 예정입니다. 하루 더 숙박하려고 합니다. 我想再住一天. 我想再住一天. 그 다음 와이파이 비번을 알려주세요. 请告诉我 와이파이 密码. 请告诉我 와이파이 密码. 그 다음에 조식은 어디서 먹나요? 早餐在哪里吃? 早餐在哪里吃? 그럼 뭐 이야기 해주겠죠. 뭐在楼下, 在地下室, 在地下 지하에 있다든가, 在顶楼 꼭대기 있다든가 이야기 해주겠죠. 早餐在哪里吃? 그렇게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호텔에서 말. 자, 호텔에서 뭘 좀 갖다 달라고 할 때 좀 문장이 기는데 짧게 해볼게요. 전화로 저희 룸에 수건 좀 몇 개 더 갖다 주세요. 완벽한 문장은 请再给我的房间. 나의 방에 在죠. 请再给我的房间. 나 지금 毛巾来. 몇 개의 毛巾 수건을 나라입니다. 가져다 주십시오. 자, 毛巾 하면 뭐예요? 毛巾 수건이죠, 수건.
요 긴 문장을 앞에 거 빼고 앞에 거 칭 하나 보시면 돼요. 칭拿几个毛巾来拿什么东西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뭘 좀 갖다 주셔야 할 때 칭拿几个毛巾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앞에 거는 당연히 전화하는 게 내 방인 거 알잖아요. 상대방이. 그죠? 이제 완벽한 문장을 하다 보니 그래야 되는데 호텔에서는 뭐 간단한 이야기 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은 문장. 칭拿几个毛巾来 해보세요. 칭拿几个毛巾来 이 표현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拿几个毛巾来拿什么东西来갖다 달라는 말. 밑에 것도 마찬가지 15번. 제 룸에 생수 몇 병 더 갖다 주세요. 생수. 중국에서는 생수를 뭐라 그러냐. 맨 오른쪽 보면은 광泉水입니다. 광천수로예요. 뭐 생수 하면 안 됩니다. 矿泉水 해보세요. 矿泉水 이게 생수입니다. 광천수. 그러면 제 방에 생수 몇 병 갖다 주세요. 더 갖다 주세요. 请再给我的房间拿几瓶矿泉水来 요것도 请拿几瓶矿泉水입니다. 몇 병의 생수를 나라 가지고 와라. 拿几瓶矿泉水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야 되고 请 저리서 뭐 301호 房间 여기는 301호 방인데요. 请拿几瓶矿泉水来 생수 몇 병, 광수 몇 병 갖다 주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상대쪽에서 好的,知道了 그럽니다. 몸을 좀 갖다 달라 할 때 나东西来입니다. 아시겠죠? 앞에다가 请 붙이고. 下面 거래처 소개로 이 호텔에 왔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데 거래처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옆에 보면은, 我是通过客户的介绍,客户라는 단어가 고객, 이런 말도 있고, 거래처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거래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한국어는 거래처 소개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래처 소개를 통해서, 거래처 소개를 통해서, 이 술집에 온 것입니다. 이 호텔에 온 것입니다. 我是通过客户的介绍, 通过谁的介绍 알겠죠? 누구의 소개로 来到这家酒店的 이 酒店的 호텔에 온 것입니다. 是的는 강조용법이에요. 제 거래처 소개로 이 호텔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酒店 호텔입니다. 酒店 중요한 거는 거래처 소개로 할 때는 거래처 소개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통구를 쓴다는 거. 길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我是通过客户的介绍 잠시 끊을게요. 我是通过客户的介绍来到这家酒店的 붙여서 我是通过客户的介绍来到这家酒店的 저 거래처 소개로 이 호텔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좀 뭐优惠, 뭐 특혜 같은 거 해주겠죠. 할인해 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텔 묵다가 방을 뺄 때 체크아웃을 하려고 한다. 체크아웃.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중국어는 我想退房입니다. 退房, 방을 물리다. 체크아웃입니다. 退房. 체크아웃 할게요. 정말로 我想退房 이것만 하면 됩니다. 退房이 체크아웃입니다. 방을 뺀다는 말이죠. 저는 좀 길게 我想办理退房手续 办理手续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다. 체크아웃 수속을 밟으려고 한다. 我想办理退房手续 체크아웃 수속입니다. 체크인은 뭐냐? 入住手续 입주 수속. 체크인은 入住手续 체크아웃은 退房手续 아시겠죠? 체크아웃 합니다 할 때는 我想退房 하면 되고
좀 더 학교 중국어같이 길게 말할 때는 빨리推, 우리 办手续란 말 알죠? 수속을 하다, 수속을 밟다. 앞에 뒤에手续두 자니까 동사를 또 두 자 만듭니다. 빨리 退房手续. 체크아웃 수속을 빨리 밟으려고 한다. 체크아웃, 我想退房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항까지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자, 한국이 표현이죠. 제가 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이 말이죠. 공항까지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어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공항까지 이렇게 해놓고 공항까지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我要到机场. 저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我要到机场. 그 다음 중요한 표현. 请你帮我叫. 이때 帮我. 자, 옆에 한번 보세요. 帮我 동사 목적은 뭐뭐 해주세요 할 때는 帮我, 나를 도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뜻입니다. 帮我 동사 목적은 뭐뭐 좀 해주세요. 帮我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해줄게 하면은 帮你 동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해달라고 할 때는 请你帮我叫. 叫는 부르다. 一辆出租车. 택시 한 대 불러주세요. 정말로 请你帮我叫一辆出租车. 외국 사람은 쉽게 쓰지 못해 이거. 중국 사람들은 늘 쓰더라고요. 帮我 이 표현. 帮我叫. 그래서 帮我叫车 해도 됩니다. 차 좀 불러주세요. 帮我叫车. 帮我叫一辆出租车인데 줄여서 차 좀 불러주세요 하면 帮我叫车입니다. 반대로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하면은 我帮你叫车. 帮你叫车. 아시겠죠? 해주세요는 帮我고 해줄게는 帮你입니다.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씁니다. 이 표현. 중국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이 표현들. 하오마는 좀 공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택시 한 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我要到机场请你帮我叫一辆出租车好吗? 帮我叫车 기억하세요. 차 좀 불러달라. 택시겠죠? 뭐 설마 버스를 불러주겠습니까? 下面 오전 9시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오전 9시 택시를 예약했다. 我预约了또 나오죠. 오전 9시 上午9点的出租车. 저는 오전 9시 출발하는 9시에 오는 택시를 예약했다. 我预约了上午9点的出租车. 我预约了上午9点的出租车. 자, 빨리 복습할게요. 수건 좀 갖다 달라. 请拿几个毛巾来. 수건 몇 장 좀 갖다 주세요. 생수병, 광천수 몇 병 갖다 주세요. 请拿几瓶矿泉水来. 拿几瓶矿泉水来. 중국은 반드시 수사, 양사, 명사, 几瓶矿泉水, 几个毛巾, 수양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개로 이 호텔로 왔다. 我是通过客户的介绍来到这家酒店的.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我想退房. 요것만 기억하세요. 我想退房. 그냥 18번 길지만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 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택시 한 대 좀 택시 한 대 부탁합니다. 한국식으로. 택시 한 대 불러주세요. 我要到机场请你帮我叫一辆出租车好吗? 请你帮我叫一辆出租车好吗? 오전 9시 택시를 예약했다. 我预约了上午9点的出租车. 我预约了上午9点的出租车. 자, 빨리 할게요. 내용이 많습니다. 자, 택시에서 在出租车上 택시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중국에서는 택시를 추주처. 자, 추주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추주, 렌트하다, 인디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것만 아니고 가는 동안 그 시간을 우리가 렌트하는 거예요.
편하고 빨리 가는 거죠.出租车. 자, 택시에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사장님은 겸손해서 지금 타도 됩니까? 이렇게 하죠. 빈 택시가 있다. 그러면 现在可以上车了吗? 上车 택시 오르다죠. 차에 오르다. 现在可以上车了吗? 뭐뭐 해도 됩니까? 할 때는 조동사 可以입니다. 现在可以上车了吗?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택시 빈 택시를 보면은 앞에 가가지고 시프한테 走吗? 하면 돼. 갑니까? 하면 됩니다. 走吗? 하면 走, 上车吧. 이럽니다. 지금 타도 됩니까? 이 말을 走吗?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요? 现在可以走吗? 지금 가도 됩니까? 간단하게 走吗?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할 때는 동사 到입니다. 到, 동물원에 갑시다. 갑시다죠.到动物园吧. 바는 뭐뭐 합시다. 어기조사죠. 뭐뭐 합시다. 뭐뭐 해요. 하는 권유, 청유형 어기조사입니다. 到动物园吧. 공항으로 갑시다. 택시 탈 때 到机场吧. 到机场吧. 到飞机场안 해도 됩니다. 到机场吧. 중요한 뒤에서 바자 붙여야 돼. 뭐뭐 합시다. 공항으로 갑시다. 혹은 어디로 가주세요. 请到什么什么什么吧. 请到北大吧. 북경대학에 가주세요. 请到北京大学吧. 아시죠? 뭐 어디로 가주세요 할 때 请到什么什么什么地方吧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동물원에 갑시다. 공항에 갑시다. 어디 가주세요. 전부 다 뒤에 바가 붙는다는 거예요. 到动物园吧, 到机场吧, 请到什么什么吧. 24번. 자, 이 표현은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대충 얼마 걸리냐? 많이 쓰는 말이죠. 대충 따가입니다. 근데 시간이 옆에 오른쪽 보세요. 시간이 걸리다 동사 需要입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需要. 영어의 need입니다. 需要. 大概需要多长时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대충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중국말로 大概需要多长时间?大概需要多长时间? 이 문장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슈프가 大概30分钟左右吧. 대충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大概需要입니다. 걸린다. 교통수단에서 어떤 시간이 걸린다 할 때 동사 需要씁니다.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25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우리로 오른쪽으로 돌다 우회전하다. 자, 중국에서는 往右拐. 자, 단어 보세요. 拐는 방향을 바꾸다. 우리 흔히 꼬부라지다 이런 말인데 방향을 바꾸다. 往右拐. 오른쪽으로 우회전 해주세요. 往左拐. 좌회전 해주세요. 좌회전보다는 택시 타가다가 右拐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往右拐.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열심히 따라 읽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부 마지막입니다. 자,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다 왔잖아요. 초급 되신 분들은 다 왔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정말로 따올라 하면 됩니다. 따올라. 왔어요. 다 왔습니다. 따올라. 혹은 在这儿停一下. 여기서 세워주세요. 在这儿停一下. 초급 수준은 학생들은 따올라 하면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조금 멋있는 표현을 배웠는데 중급 이상부터는 前面靠边停一下. 앞에 靠边 하면은 가장자리로 붙어가지고, 그죠? 당연히 가장자리에 붙어 세워주지. 그렇지만 말을 前面靠边停一下. 앞에 좀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앞에 靠边입니다. 가쪽으로 붙어서 세워달라. 저는 前面靠边停一下.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어 잘 되는 날은 前面靠边停一下 쓰시고
초급이다 하시면 到了 停一下 아시겠죠? 우리 한국은 여기 세워주세요인데 뭐 중국어는 到了 하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러면 됩니다. 혹은师傅가 기사님이 到了 합니다. 다 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는데 우리가 장소를 몰라요. 명함을 보여주면서 명함에 있는 주소대로 가주세요. 처음에 중국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택시 기사는 师傅입니다. 师傅, 사부님. 그러니까 师傅는 기사님이 기사. 스지란 말만 하지 않고 师傅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저씨, 우리말로 아저씨, 请按照名片上的地址. 여기서 按照 단어 보세요. 按照많이 쓰는데 뭐뭐에 따라 뭐뭐대로. 请按照名片上的地址. 명함에 있는 주소에 따라서 명함에 있는 주소대로 走吧. 师傅请按照名片上的地址走吧 이렇게 합니다. 명함에 있는 주소대로 가주세요. 아시죠? 按照名片上的地址 명함에 있는 주소대로 내 말대로 해라. 按照我的话去做. 按照我的话去做. 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按照我的话去做. 이랍니다. 按照 많이 나옵니다. 안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버스에서는 중국에서는 공交车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공처라 그러고 북경에서는 공交车라고 합니다. 在公交车上.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김 사장님이 중국 광저우에 방춘차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중국의 가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춘차 시장 갑니까? 광주에서 택시 탔을 때 师傅到芳村茶叶市场吗?芳村은 지명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있어요. 저도 광주 살았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차 시장을 차예 시장, 차엽 시장이래. 차를 팔잖아요. 차 잎사귀를 팔잖아요. 그죠? 차예 시장입니다. 그래서 师傅到芳村茶叶市场吗? 그렇게 합니다. 到什么地方吗? 아저씨, 기사님, 이쪽으로 갑니까? 광주에서 단지에서 광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광주 백화점 갑니까? 어디 가느냐 할 때는 到吗 하면 돼요. 到广州百货商场吗? 백화점은 百货商场입니다. 百货商场 혹은 요새 마트라 그러죠. 大商场 클 대자 써서 大商场이라고 하고 원래 백화점은 百货 대만에서 百货公司라고 하던데 중국은 百货商场. 그럼 마지막 요금 얼마입니까? 요금 얼마예요? 车费是多少钱? 车费是多少钱? 차비는 얼마죠? 자, 이렇게 차에서 쓰는 말을 배워가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말 몇 마디는 외웠어서 자동스럽게 줄줄 나오도록 연습하시고 가야 됩니다. 중국 갈 때는 최대한 자기 수준에서 중국 제일 잘하는 상태에서 가셔야지 중국 가가지고 발음 보고 배우면 시간 아까워요. 가서 여러분 중국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가야 돼요. 好，今天讲到这，下课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